출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그 이유가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이제 국회에서 해달라는 그 요청이 있습니다만 여기 세종시에 계신 분들께 세종시 지역언론에 먼저 제가 이렇게 상견례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미리 인사를 드려야 돼. 더 일찍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주변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무실도 알아보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직 사무실 계약도 지금 완성하지 못한 상태지만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짤막하게 제가 몇 마디만 드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질문을 주시면 질문에 답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원론적인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세종시와 관계가 없지 않아 있는 이 제주특별자치시 이야기를 조금 한두 마디만 하고 갔습니다. 왜 제주특별자치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할 때나 그 다음에 행정수도 이전을 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구상할 때나 거의 같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그게 뭔가 하면은 두 지역 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미래의 창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것이 미래를 여는 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단순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꿈을 담았냐면 지방 분권과 자유리의 꿈을 담았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꿈을 담았고 또 그 다음에 규제 완화의 꿈을 담았고 또 아울러서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라는 그런 꿈을 담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도를 이야기할 때 그 이전에 또 행정수도 이전을 이야기할 때 그 우리가 꿈꿨던 것이 뭔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앉아서 90년대 초반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우리가 꿈꾸던 행정수도 이전이나 아니면 지금 오늘날의 세종시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단순히 어떤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일종의 미래의 앞서 말씀드린 문으로서의 그 도시를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도시를 생각했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대폭적인 규제의 완화로서 이 도시에서는 그야말로 창의와 상상력이 싹트고 또 자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등지에서 각가지 혁신이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난 혁신이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그런 도시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다시 자치라는 이름을 붙여서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도시로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어떤 세상이냐? 앞으로의 세상은 결국은 개인이 중심되는 세상이고 그 개인과 개인이 연결돼서 만드는 플랫폼들이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권과 자유 이런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경제 질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하면 이것이 세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새롭게 생성되는 도시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행정수도로서의 완성 말하자면 국회가 이전되고 청와대가 이전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해야 될 과제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자유와 분권과 자치 이런 정신이 충만해서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끊임없는 동력이 생성되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그 특별의 의미도 특별자치의 의미도 상당히 사라지고 그때 당시에 초기의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세종시를 구성할 때의 그때 꿈이 많이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꿈을 앞에서 앞서 꾸었던 사람의 꿈을 전달하고
세종시 시민과 함께 또 새로운 꿈을 만들어 나갈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종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임기 4년의 국회의원입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힘이 많아도 임기 4년에 중요한 입법 몇 가지조차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로 우리 국회도 이제는 정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꿈을 서로 나누고 새로운 시민들 전체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이것이 결국은 세종의 미래 발전에 동력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원래 행정수도 이전과 세종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주도하는 사회, 제가 아이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뭐가 아니라 내 개인인 인디비주얼, 그 아이가 창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혁신과 말하자면 이노베이션과 인벤션, 창조를 주도하는 그런 세상, 그것을 이니시에이트하는, 주도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저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세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꿈을 같이 서로 나눠봐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종을 말하자면 여러 군데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만 세종을 제가 자처를 했습니다. 당에서 세종 나가라고 할 때 세종이면은 제가 나가겠다. 대단히 어려운 데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났습니다만 이 주요 당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나가는 지역을 비교했더니 제가 출마하고자 하는 세종을이 이 지금 황교안 대표나 오시훈 대표를 비교해서 가장 어려운 험지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고 결국 노 대통령과 같이 추진을 했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 그 고비를 다시 넘어 그리고 그 세종에는 앞서 말씀드린 미래를 여는 그 문으로서의 의미를 제가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데서 만일 정치적으로 김병준이 죽는다면 정치적으로 죽을 일이 있다면 내가 묻힐 곳은 세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호 의장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뭐 여러 군데서 출마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제 스스로 자청을 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세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또 구체적인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음에 한번 좋은 기회에 또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상견례로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지금 세종 을지역으로다가 이제 출마를 하시면서 그쪽이 이제 험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 지방의 모 유관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갑지역이 상당히 우리 김병준 후보가 가야만 할 곳이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또한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미루어서 그 구도심을 굳이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지금 오늘 아침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저희들이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래프를 만들어봤더니 지금 보시다시피 보면 빨간 것이 저희 당 지지율입니다. 말하자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대선, 지방선거입니다. 각 지역과 을 지역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죠. 그리고 차이가 없는 것이 말하자면 당선 가능한 지역에서 차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대 파란 선인 상대 후보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지게 각 지역과 을 지역 모두 어려운 지역은 이 빨간색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그 차이라는 것이 17%, 18%, 19%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1, 2%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 험지라고 봐야 되고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만 이렇게 김병준이 세종을이 구로을과 세종을이 지금
당의 대권 주자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출마 지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얼굴을 갖다가 중시하느냐 하면 기왕에 어려운 것 같으면 왜 갑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을지역으로 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과 을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종시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특히 미래도시로서 발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의 이 세종시 영내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세종시의 동력이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라고 하면 이 동력이 남쪽으로 쏟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하면 금남이 이쪽은 남쪽으로 자꾸 치우쳐지는데 만일 세종이 앞으로 발전이 남쪽으로 계속 치우쳐지게 되면은 대전하고 연계가 되면서 대전의 베드타운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세종의 자족적인 기능을 채워가지고 세종을 균형 발전시키면서 하나의 자족적인 도시로서 미래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동력을 어디로 당겨줘야 되는가 하면 남쪽으로 쏟아지고 있는 동력을 북쪽으로 약간의 균형을 맞춰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 가능한 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입법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소극적인 당을 끌고 가고 그러면서 하나의 미래 도시로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저는 세종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더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북쪽으로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세종경제신문의 권호주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 뵀는데 너무 좀 거창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1.2차 때 기본 계획이나 설계를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초대 행보총장인 이춘희 시장이 지금 현재 노무현 정책을 잘 개선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세종시의 이슈가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과 청와대 직무실 이전을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선거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명중 위원장님께서는 그 국회의사당을 본청을 위하를 했는지 청와대가 이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난 3월 4일 5시경에 기본 미래통합당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취소됐는데 그 이유가 송하영 위원장님이 어떤 것 때문에 그랬다, 또 아니면 어떤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누설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거기에서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마지막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지금 출마하시는 후보들이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준비를 많이 해오셨고 한데 당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제 역시도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께 제가 그것 앞으로도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렸던 것은 뭔가 하면 다음 국회의원도 저는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저는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은 지금 중앙정치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종시는 이미 한 지역의 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 종로나 마찬가지로 또 서울 강남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의 일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위상이 지금보다도 도시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세종의 위상은 그만큼 커지면서 전국적 인물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에도 출마 대상자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이낙연 총리 이야기가 나왔고 황교안 대표 이야기가 나왔고 제 이야기가 나왔고 김영현 부총리 이야기가 나왔고 이건 뭔가 하면 이미 세종은 전국의 굉장히 상징적인 정치의 장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시장은 좀 다릅니다. 시장은 이제 그 지역사회를 잘 아는 분들이 이제 이끌어 나가고 하는데 중앙정치권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의 상징성을 가진 도시로서 공천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지금 여기 이제 후보로 뛰신 분들과 저하고의 게임이 아닙니다. 제가 공천을 못 받다 하더라도 과연 다른 사람을 또 투입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퀘션 마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날 간담회를 취소한 건 아닌 거예요.
간담회는 아니지만 일정이 굉장히 바빠서 당사에 제가 들러서 당에 그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만 나누고 제가 왔습니다. 그 뒤에. 그렇게 왔고요.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의원님 대신에 그리고 왔고 또 그다음에 앞에 질문. 예, 그다음에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그 위원 판결이 위원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위원 결정문을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를 읽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쫓아 올라갔습니다. 쫓아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가 하면 대통령님 지금 헌재의 결정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결정문이 이것이 행정수도 이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셔요. 어디에 그게 있냐. 위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거기 보십시오. 수도를 일부러 규정을 했습니다. 수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수도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 수도라고 했다고.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집무실을 빼놓고는 뭐든지 다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헌재 판결이. 그러나 우리가 과도하게 하면은 헌재 판결의 취지를 갖다 허들어대서 우리가 공격을 받겠지만 헌재도 충분히 대통령의 집무실을 뺀 나머지 기관들을 옮겨가도 어느 정도 옮겨가도 좋다라고 지금 판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꿈꾸게 된 게 오늘날의 세종시입니다. 근데 지금도 말하자면 어디까지가 과연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과연 우리가 지금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저는 상당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이때까지 나온 주장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옮겨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도 헌법을 고치지 헌법에 그렇게 규정 참 헌재가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최소한 제2직무실 정도는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수도로서의 완성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 다 하기 저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 공약들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를 우리가 만들자고 했을 때 그 꿈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국회를 옮겨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 자체에 있지 않다. 이 세종 자체에서 대폭적인 권한이 주어져서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대안교육을 비롯한 온갖 교육이 창의적인 교육이 세종시 안에만큼은 이루어져서 여기서 일어난 혁신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을 바꾸는 이런 구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천 시장이 지금 노무현 정책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물리적 구조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상당히 저는 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오리지널리 정말 그 꿈꾸었던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험과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도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이춘희 시장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인가 하면은 이것은 중앙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민주당의 몫이었고 이 지역 국회의원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 역할을 저는 못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시민들과 나눠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께서 아니면 국회의원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끝없는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도시가 생동감 있고 미래를 여는 혁신의 도시로서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돼야 되고 시장에게 지금보다도 교육방과 시장에게 훨씬 더 많은 권한이 더 주어져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놓쳤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세종시의 교육이 다른 지역 교육과 특별하지 않고 세종시의 경찰이 아니면 사법질서가 준사법질서가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고 그래서 특별이라는 말의 의미와 자치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래서 세종에 관해서 우리가 꾸었던 그 꿈이 없어져 버린 그런 도시가 됐다. 그냥 서울 경기의 하나의 신도시처럼 물리적 구조로서의 도시가 나왔다. 이것은 저는 대단히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저는 많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서 그 연계해서 나눠서 좀 해요, 드리려고 나눠서. 했는데 앞서 다른 기자분께서 질문을 하셔서 내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김구호께서 지금 이쪽으로 공천을 받으면서 세종시당이 이제 뭐 거의 분열 위기에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김구호께서 김중로 예비 후보를 뭐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했다. 그래서 뭐 투톱으로다가 이렇게 뭐 합의했다 이런 그 소문이 돌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선 김중로 세종시당은 뭐 제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설명해 나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이 저하고 지금 기존 후보들만의 게임이 아니라 결국은 세종의 그 정치적 위상이 이 당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종을 말하자면 전국적 인물의 각축장이 아니고 앞으로도 세종의 성공성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중로 후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김중로 후보를 처음 만난 게 불과 열흘 전입니다. 이때까지 뵌 게 2번 뵀습니다. 서울서 한번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 그 다음에 세종에 와서 세종서 한번 차 한잔한 게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당을 운영해본 사람입니다. 저도 당을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공천은 아니지만 21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목을 치기도 하는 그 아픔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과정이고 얼마나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또 그 아픈 과정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전혀 어떤 관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관위가 저한테 물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갑구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입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후보님 하나만 여쭙게요. 대전 인터넷신문 최대열 기자인데요. 모 일간지하고 2018년도에 세종시 때문에 대전과 충남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대전에서 대전 인구가 더 늘어야 되는데 세종시 쪽으로 옮겨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종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베드타운화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요 대전도 죽고 세종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종이 북쪽에서 동력이 생겨서 이것을 끌어올려 줘야지만 세종이 미래도시로서의 자족성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대전은 대전대로 또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전 충남 지역에 혁신도시를 세우느냐는 문제를 놓고 뭐 경북 지역이나 이런 쪽하고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 이것도 서로가 윈윈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지금 기존에 말하자면 국토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이게 충남에 가는 것이 경북 지역에 참 도움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역 그 과감한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양쪽이 윈윈하는 게임을 만들어줘야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전 쪽 인구들이 일로 빠지면서 대전의 동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게 있어요. 이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세종과 대전의 상호 말하자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이익의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북쪽으로 동력을 좀 이동시켜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세종이 자족 도시로서 제대로 미래를 위한 도시로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시안 김기철 기자입니다. 아까 여러 곳에서 출마 권유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디였는지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장관도 하셨고 18년도에 이제 경력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블로그 제목을 높이나는 연이라고 하셨어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그거 있죠. 어디에서 공천을 며칠 전에 아마 이제 찾아보시면은 가장 나오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고향갑에서 심상정 후보하고
좀 서로 대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당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표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쪽 후보들과 위원장 그리고 공관위 쪽에서도 저한테 권유를 했고요. 그러나 제가 세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서울의 이쪽 지역 저쪽 지역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잘못하면은 그 후보한테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 드리더라도 제가 오픈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고 난 그 전국위원회에서 선임이 된 다음에 나오니까 기자가 첫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옮겼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여야가 아니고 진보 보수가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특히 세종에 있어서는 이거는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시는 여의 도시도 야의 도시도 진보의 도시도 보수의 도시도 아닙니다. 71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적이 이야기하는 것을 7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신을 받아서 백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무너질 때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원칙을 고수하는 또 지켰습니다. 여의 도시도 야의 도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디든 한쪽 당이 제대로 서면 다른 쪽 당도 또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앓고 있는 곳에 제가 들어가서 일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그 철학, 자유와 자율의 철학,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혁신과 창조가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의 정신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것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수십 년 가져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맞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 그 틈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오히려 국가주의적인 경향을 더 강화하고 규제를 더 강화하고 감독을 더 강화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그 반대쪽에 서서 다시 자유와 자유, 이 분권, 자치 이것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라고 제가 느꼈던 거예요.